그 공산주의란 말도 못 쓰죠. 네.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게 됐죠. 네.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게 됐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공산주의를 포기할까요? 안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나온 용어가 네. 지금도 우리 네. 사회에서는 민중민주주의 네. 혹은 인민민주주의, 네. 진보적 민주주의 갖은 이렇게 네. 옷을 바꿔 입는 팔색조처럼 예, 예. 공산주의가 변형돼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예, 예. 검사장님께서 실제로 그 검찰 이 공안 업무를 하시면서 예. 이 민중민주주의가 예. 이적 이념이라는 것을 네,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최초로 밝혀내시고 입증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예, 찾아내실 예. 수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불임 사건 때까지만 해도 네, 네. 이 학생들이 네. 내가 공산주의 이론을 안다, 네. 내가 공산주의자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표현을 했는데, 네, 네. 뭐 검찰에서 저한테도 그랬고 법원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네. 저놈들 저거 완전히 빨갱이들 아니냐고 놀래가지고 예. 노무현 변호사한테 예.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네. 하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층부에서 네. 법정 투쟁 그 전술이 이제 예. 내려와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로 공산주의자인 것은 밝히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네. 불임 사건 이후로 그 학생들이나 그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예. 그러고서는 쓴 얘기가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때는 이거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태까지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네. 이제 저들의 전략 전술을 다 알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지 예. 그 당시만 해도 네. 공산주의라는 말이 사라지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이 쓰이니까 네. 또 저 민중민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학생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공산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나 유사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학생들을 너 이거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민중하고 인민이 용어가 비슷하다고 네. 우리를 공산주의자로 몰라고 그러느냐. 또 용공 조작을 하려고 그러느냐. 네. 이렇게 대들으니까 네. 이거를 입건도 못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1985년에 네.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서울지검 공안부로 예. 와 있었는데 네, 네. 그 당시에는 데모만 하면은 전부 화염병 날르고 그렇죠. 쇠파이프 뭐 네.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깨고. 예. 네. 네. 고대에서 화염병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와서 네. 그 가서 그 시위용품을 네. 압수해오라고 이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다가 경찰에다가 줬더니 네. 경찰이 가가지고서는 학생회관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압수를 해왔어요. 네. 뭐 화염병, 네. 쇠파이프, 몽둥이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데 네. 학생회관에 있는 고대 교지, 네. 일보전진이라는 고대 교지까지 다 가져왔어요. 예. 그 요새 같았으면은 그게 시용품이 아닌데 네. 왜 그 교지까지 다 가져갔느냐고 네. 이제 말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겠죠. 그때는 뭐 그런 그 그야말로 반발은 뭐 보이는 거 다 갖고 예, 반발은 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책은 뭐 네.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뭐 그 볼 필요가 없었는데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학생들이 아는 거는 네. 다 제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도대체 여기에 뭔 글이 써 있나고 다 봤습니다. 예. 봤더니 제목에 네. 이철 의원의 발언과 민중민주주의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민청학년 사건 네. 이철 의원이 관영됐던 네. 1974년에 그렇죠. 적발된 민청학년 예. 사건 예. 때도 예. 이미 민중민주주의 주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민중민주주의라는 말하고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네. 이게 그 당시 수사관들이 민중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네. 전혀 이념적으로 그걸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네. 일보전진 책안에 네. 이철 의원의 발언과 민중민주주의라는 내용이 있어서 네. 야 이게 뭔가 하고 이제
펴보니까 네. 제일 첫째 그 소제목에 네.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민중민주주의가 뭔지 그렇게 네. 궁금했는데 이게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저도 뭐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 그걸 봤죠. 그랬더니 그 첫 대목에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어허. 예. 왜 가짜 민주주의냐? 네. 전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주인이 있으면은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지 네. 전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로만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네. 주인이 돼가지고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고 네. 부르주아만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건 가짜 민주주의다. 네. 이건 지난번에 제가 공산주의 그 이념의 이론의 이중구조를 예, 말씀드리면서 네, 네. 했었죠. 예. 또 국민들이 예. 또 이 얘기를 듣고 이 시청자들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곤란한데 결국은 실천 이론에 가보면은 이게 지금 그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게 허구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전부 수령 1인 독재가 된다는 거 지금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아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청년 학생들이 그 공산주의 이론에 이 선전 이론에 이게 완전히 빠졌었기 때문에 그 우려감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은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이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이다. 이렇게 그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 뒤에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왜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왜 같은 소리냐?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하는 사회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독재란 말을 들으면은 저건 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내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그러고 그 뜻은 같은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둘 다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네들이 민중민주주의 이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그런데 그래도 민중민주주의가 이게 그것만 가지고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러면 또 반발이 심할 텐데 맨 처음에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됐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때 이제 제가 그 변형된 민주주의, 변형된 공산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한 이 저자하고 학술부장 두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지 구속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런데 이제 이런 중요 사건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검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검에 고대생 2명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구속하겠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기무사 이런 데서 수사를 해가지고 오면은 검찰이 마무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직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인지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한참 시끄러운 고대 학생 둘을 구속하겠다고 그러니까 대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저보고 대검 공안부에 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바로 같은 청에 있으니까 올라갔더니 그 당시 이제 공안부장님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도 지내신 최상혁 공안부장이시죠. 이분은 뭐 평생 동안 간첩 사건 뭐 무수히 많이 처리를 하신 분이고 공안의 대가라고 그 다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니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이 주장이 뭐가 잘못이냐. 네. 그런데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그 당시에는 네. 민중주권, 민족민주주의하고 그냥 민주주의하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가지고 네. 그 이분도 주장을 들으면은 알듯 말듯 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 한번 그거부터 한번 뜻대로 한번 해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간신히 승낙을 받고 와서 네. 네. 제가 이제 그 두 사람을 네. 구속영장을 받아서 이제 구속을 시키고 네. 나중에 이제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네. 그 사건이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민중민주주의가 네. 이적 이념이 된 거죠. 그러면은 공산주의라는 말도 못 쓰고 네. 이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잖아요. 네. 1985년 이후에. 예. 그러면 얘네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말았을까요? 안 그렇겠죠. 절대 포기 안 하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쓴 꼼수가 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입니다. 예.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통진당 강령에 나옵니다. 그 학생들도 예. 그냥 민중민주주의를 쓰면은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네. 몰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든지 네. 그랬는데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쓴 거는 네. 통진당 강령에 나오는 얘기죠. 예. 2011년도쯤에 네. 제가 그 당시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님하고 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님하고 셋이서 네. 점심 식사를 했는데 네. 이분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민주노동당 하는 짓을 봐라. 이게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 뭐가 다르냐. 네. 어떻게 이런 정당이 우리나라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네. 이게 정당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네. 우리나라에 위원정당 해산제도가 있지 않느냐. 네. 어떻게 이 민주노동당을 좀 해산을 시켜줄 수 없느냐.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고 사무실에 와서 네.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보니까 네.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노동해방, 그 민중주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민중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에 네.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니까 네. 헌법 8조 상해를 보면은 네. 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예.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네. 이제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라고 돼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해산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그거는 자유민주적 그 기본 질서에 국민 주권주의에 위반되니까 예. 이건 되겠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식으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쓰려고 그러면은 네. 구체적으로 이게 민중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왜 국민 주권주의에 위반되는지를 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지를 밝혀줘야 되잖아요. 근거를. 그렇죠. 어디서 무슨 그 책이라든지 예. 뭐 판례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밝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제가 그 근거를 찾으려고 예.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서는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예. 기본적 인권의 존중, 네. 권력 분립 제도, 그리고 의회 제도, 네. 복수 정당 제도, 예. 또 선거 제도, 네. 또 그리고 사유재산과 예.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한 경제 질서, 네. 그리고 사법권 독립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민주권주의가 빠져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민중주권을 주장한 것이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저 혼자 알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는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것들은 대부분 서독연방헌법재판소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네. 헌법재판소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되게 이제 서독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봤더니
서동연방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가 맨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예. 국민주권주의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빼자 하고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서부터 그 다음 순서까지 다 똑같이 그대로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동연방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잘 몰라서 네. 요거를 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한 거는 네. 이건 그 위헌정당이다 해가지고 예. 그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네. 왜 청원을 했느냐? 법무부에다 청원했는데 네. 원래 그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네. 정부만이 그 헌법재판소에다 청구할 수 있고 네. 일반 국민들은 네. 그런 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청원을 할 수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무부에다가 네. 청원을 이제 한 거죠. 그럼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예, 예. 정부가 하는 거니까 법무부에서 해야겠네요. 이제 법률상 대표자가 네. 법무부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럼 이번에 지금 4월 10일 날 총선으로 예, 예. 국회에 진입하게 된 진보당 같은 경우도 예, 예. 법무장관 쪽에서 그것을 위헌정당이라고 해산을 신청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해도 되고 네. 스스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 5월 14일 날 네. 이번 새로 나온 진보당에 대해서 네, 네. 위헌정당 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법무부에. 예. 그건 청원을 했고 네. 곧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네. 신청할 마찬가지죠. 예정으로 네.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제 민주노동당이 그해 네. 연말쯤에 네. 다른 뭐 진보당 뭐 이런 거고 합쳐가지고 네.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없어졌으니까 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닥쳤던 게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있었는데 네.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그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고 네. 네. 또 강령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2012년도에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네. 다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때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저희가 뭐 법무부에도 얘기도 하고 네. 대통령 비서실에도 얘기를 하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도 이제 그 우리 그 애국진영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 그런 거는 좀 그 시민단체들이 좀 하지 그걸 왜 그 법무부 보고 정부 보고 해달라고 그러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일반 시민단체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답답해 있었는데 네.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예. 그래서 이제 네. 김기춘 실장님이 거기에 네. 이해가 밝으셔서 네. 김기춘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지시를 해서 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1년 후에 2014년 12월 19일 날 위헌정당 이제 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거는 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공산주의나 똑같이 민중민주주의나 똑같이 이적 이념으로 판명이 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란 말도 못 쓰죠. 네.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게 됐죠. 네.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게 됐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공산주의를 포기할까요? 안 하겠죠. 절대로. 네. 그 다음에 나온 용어가 네.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 근데 그냥 민주주의란 말도 네. 우리나라 좌익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북한에서 원래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란 말을 처음 쟤네들이 시도한 것이 언제냐 그러면은 네. 2018년도 연초에 네. 헌법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네, 네.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 네.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네. 자유를 빼고 그랬죠. 그냥 민주주의로 쓰려고 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당시 애국진영에서 전체가 네.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그거는 좌절을 시켰는데 네. 이 민주주의라는 말도 우리나라 좌익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 북한에서 2010년도 북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하면서 네. 종전에 쓰던 그 쟤네들 대남 적화 전략 전술 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이름을 바꿨어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헌법부터 상위 규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그 민족해방 네.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어요. 인민자를 인민자를 뺀 빼버렸어요. 거네요. 그 당시는 우리 공안했던 분들이 네. 왜 갑자기 네. 여태까지 잘 쓰고 있던 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서 인민을 뺐느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죠. 가짜 민주주의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구태여 매번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할 게 뭐 있느냐? 네.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네. 진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북한에서 쓰는 인민민주주의 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그냥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거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우리나라 이 좌익들도 네. 민주주의 하면은 인민민주주의지 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민족해방 아니 우리나라 헌법도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그랬던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되니까 네.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다가 네. 진보적 민주주의란 민중민주주의도 제가 이제 이적 이념인 걸 밝히니까 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네. 쓰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쟤네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김일성이가 네. 지네들의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해서 네. 우리 인민민주주의는 진보된 민주주의다.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쓴 거를 네. 베껴다가 지금 우리 좌익들이 쓴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도 통진당 해산으로 그걸 못 쓰게 되니까 이제 그냥 민주주의를 쓰려고까지 했었죠. 네. 지금 그렇게 좌익들이 네. 용혼란 전술이 그렇게 지금 공산주의란 말을 그렇게 바꿔 쓰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 이전에도 보면은 그 북쪽 애들이요. 예, 예. 항상 뭐 무슨 경애하는 수령, 위대한 뭐 민족의 창시자 김일성 수령 동지 이러고 떠드는데 이미 그 소위 말하는 그 주체 혁명 사상에 입각한 민족 해방 이론과 예, 예.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론이 예, 예. 이미 75년이 아니라 예, 예. 그것은 책자가 발간된 연도일 뿐이고 예, 예. 실질적으로는 그 훨씬 이전부터 예, 예. 이미 공고하게 예, 예. 이론으로 정립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의심이 가는 거는 예, 예. 검사장님께서 그 좌표원 그 공안사범들 통해서 만나보셨을 때 예, 예. 그들이 주로 그와 같은 그 소위 말하는 혁명 이론, 예, 예. 민족해방 이론, 예, 예.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론 예, 예.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게 단파 라디오나 그런 걸 야심한 시간에 몰래 듣고 베껴서 그렇죠. 공부했던 거겠죠. 예, 예, 예.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공산혁명밖에 없다. 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네.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해서 의식화가 됐는데 네. 학생들이 생각해도 예. 이렇게 의식화만 해가지고는 소용없다. 네. 어떤 방법으로 혁명을 해야 될지 네. 그걸 연구하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네. CDR, NDR, PDR, 네, 네. CNP 논쟁을 네,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김용환이 네.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네. 북한 방송을 들어서 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걸 네. 베껴가지고 네. 그걸 터뜨린 게 이제 강철 서신이라고 네, 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CDR, NDR, PDR 혁명론이 여러 대학에서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혁명론을 주장하는 대학이 네. 학생운동의 헤게모니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런데 NLPDR 혁명론이 나오면서부터 네. 이거는 뭐 학생들이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북한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약점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게 막
살펴가지고 어떤 게 제일 약점이다 해가지고서는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 CDR, NDR, PDR 이런 그 우리나라 사회 구성체 이론에 따라서 네. 그 지네들이 끄적끄적해서 만들어낸 혁명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치밀할 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NLPDR 혁명론이 네. 우리나라 운동권 혁명론을 완전히 네. 석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987년에 전대협이 생겨나고 네. 다시 또 1993년에 네. 한총련이 또 생겨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NLPDR을 네. 강령으로 갖고 있는 단체들이 네. 전대협, 한총련 그런 것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지금 이제 60대가 된 사람들조차도 예, 예. 이게 민족 해방이 뭘 뜻하는지, 예, 예.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뭘 의미하는지 예, 예. 그걸 모르고 다녔던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쟤네들 이론서에는 나와 있죠, 지네들도. 네, 예. 그런데 이제 네. 우리나라가 미제국주의 식민지다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가 무슨 미제국주의 식민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무역에서 네. 엄청난 흑자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그 식민지가 네. 그 본국에 대해서 네. 그렇게 엄청난 네. 그 흑자를 얻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도 지금 네. 우리나라가 너무 부당하게 자기네들 부를 뺏어간다고 네. 지금 뭐 저걸 무역 거를 협정을 다시 맺자 뭐 FTA를 다시 맺자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런 거를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네. 북한의 주장에만 그냥 몰입하게 되면은 네. 그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중 정부가 들어서려고 그러면은 네. 우선 미국을 쫓아내고 미군을 쫓아내고 그 민중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게 그냥 방법론에 몰입이 돼가지고 네. 그냥 믿고만은 네.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아직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